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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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도 여자다 할 때 진희님의 그 얼굴이 막 굉장히 환하게 웃는데 그쵸. 엄마도 여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너무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제목과 주제 하나만으로 네. 이 팟캐스트 너무 좋은데요? 라고 말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네. 정말 네이밍을 정말 잘하셨다 우리 코나님이. 네. 그 김미숙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얘기를 또 한 번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잘 졌구나. 엄마들을 참 대변해주는 네. 엄마이기 전에 여자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부럽지만 작가님이 이런 책을 이제 내신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엄마도 작가다 느낌? 네. 엄마이면서 또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한번 내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네. 어떤 계기로 쓰실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출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 팁 좀 공개해 주세요. 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책을 내야지 이런 생각은 막연한 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젠가가 제가 아이도 다 키우고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뤘을 때 그때 내야지 이랬는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어머나. 대학병원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아, 내가 그렇다면 책 쓰기를 통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제가 그때 감사 일기를 계속 꾸준히 쓰면서 감사의 힘을 알게 되었으니까 네. 그 감사의 힘을 가족과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책 쓰기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출간을 결심하게 됐고 네, 출간을 했네요. 네. 그런 엄청난 계기가 있으셨군요. 네. 이제 그 에피소드는 아마 뒤에 차차 더 얘기해 주실 거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예전에 백만장자 메신저에서도 갑자기 그런 내가 왜 메신저가 되게 됐는지 본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다시 깨어났을 때 네. 새로운 삶을 가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인생의 티켓을 받았다는 표현을 듣고 저도 그렇지 사람이 언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내가 100세라고는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이루고 완벽해진 다음에 하는 건 그 다음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거 다들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 암일 가능성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우, 그 네. 이후에 지금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은 받고 있어요. 그 모양이 하나가 이상해서. 네. 근데 그러시구나. 더 이상 변형이 안 돼서 감사하고요. 네. 네, 변형이 되면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모양으로 머물러져 있어서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도 그 모양으로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왠지 그 말 어감이 그 모양으로 뭐.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네. 근데 사실 그 감사하게 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걸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네. 더 이상 그렇게 안 된 게 진전이 안 아닐까? 되게. 예, 그게 네. 혹시 감사에게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히 해봅니다. 네. 맞아요. 감사일기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루시아님도 써보셨고 저도 써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아니까. 느낌 아닐까? 궁금하시면 감사일기 써보세요. 청취자님들. 네. 병도 났습니다. 그 작가님 책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네. 2세를 찍는다는 기쁜 와.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세를 찍게 된 기분은 어떠세요? 네. 제 책이 감사의 그러니까 기적이 돼서 널리 전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또 여기에 또 감사가 또 깊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이해가 되기 이제 시작했어요. 감사인데 기적이라는 단어까지 붙이게 된 이유가 뭘까? 이 생각 들거든요. 네. 오,
감사의 힘 계속 궁금해지고 작가님 책이 근데 네. 특별한 곳에 기증이 되어서 벌써 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소문이 났어요. 그 스토리 되게 궁금하네요. 아, 네.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에게 기증을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대표님은 한부모 가정이나 이제 어려운 이웃분들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교정시설에 보낼 것을 제안드렸어요. 아, 네. 그런데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에 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네. 제가 제 인생의 첫 번째 바닥을 경험했을 때 교정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려고 오랫동안 꿈꿔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쪽 분야에서 일은 못했고 언젠가 제가 교정시설에 가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정말 20년 정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씩이나 네. 대단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존경스러운 말들이 너무 단무지 정신이 계속 네. 생각나면서 너무 존경스럽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직은 직접 안 갔는데 이미 지금 교정시설에서 와서 강연을 해볼 생각이 있냐고는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곧 그렇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곧 올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 감사합니다. 진로라는 것이 저희는 이제 어느 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정말 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선생님이었지만 네. 뭐 선생님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이렇게 임용고시 보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임명이 네.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어도 요새는 이렇게 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네.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험은 통과를 못했지만 네. 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히려 그쪽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꼭 다 면허를 운전을 할 수 없는 거나 네. 증이 없는데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네. 상황이 된 것이 네. 굉장한 기적처럼 느껴지고 네. 또 출판사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네. 이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출판사는 어디지 하고 살짝 봤는데 출판사 명도 굉장히 특이해요. 네. 돌아온 탕자? 네. 네. 막 이런 것도 네. 뭔가 다 이렇게 인연이 닿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작가님의 책이 그 네. 교정시설을 통해서 감사로 승화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과 감사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저는 이제 책 읽고 서평 이벤트나 이런데 이제 신청해서 쓰기도 하고 네. 제가 좋은 책들은 진짜 감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서평 쓸 때마다 네. 이 작가들은 자기 책에 대해서 서평 쓴 거를 보면 느낌이 어떨까 이런 네. 생각 많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작가님 책도 이제 네. 2세를 찍고 하니까 그 네. 서평들이 올라오고 네. 작가님들은 또 궁금하셔가지고 검색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자분들이 네. 서평 읽으실 때 그 느낌과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던 네.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제가 검색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럽습니다. 제 책을 계속 검색하면서 어떤 분이 제 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서평을 읽게 되는데 네. 와, 읽으면서 정말 제가 감동받고 감탄하는 게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실까. 작가가 보고 있는 작가보다 더 잘 쓴 서평이야 막.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 이야기를 너무 잘 찾아내시고 문장을 잘 찾아내셔서 잘 정리해 주셔서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정리를 해주신 그런 서평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네. 한 번은 한 독자님이 당신도 재밌게 그러니까 잘 읽으셨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네.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면서 훌륭하다. 네, 이 글밥이 많은 책을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글을 쓰면서 정말 누구나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책이 되고 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썼는데 또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초등학생도 읽을 정도면 정말 술술 잘 읽히는 책이겠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쓸 때 독자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쓰잖아요. 네. 초등학생도 읽을 정도로 멋진 책이라는 게
아니 진희님이 트렌드를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도 예전에 궁금했던 것 중에 네. 방송 프로그램은 누구나 보는데 네. 예능은 어떤 그 시청자층에 맞춰서 그걸 보여주는 걸까 했더니 네. 그 질문을 어떤 강의 때 들었어요. 네. 당연히 한 20, 30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요 초등학생. 아. 그래야 초등학생을 웃길 수 있으면 네. 다 웃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네. 책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쓴 책은 사실 네. 다 힘들어하거든요. 네. 다 냄비 받침으로 가거든요. 근데 쉽게 써주시니까 실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포인트 정말 잘 찾아냈어요. 독자께서도. 네. 네. 그러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책을 출간하고 나서 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책을 출간하고 나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아, 오히려 어깨뽕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한 가지 또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가지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을 계기로 제가 더 마음을 다잡고 제가 왜 책을 썼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리셋이 됐습니다. 아, 네. 리셋하는 경험까지 네. 하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책이 나오고 나서 읽는 분들과 경험을 하면서 아 이제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네. 그럼 또 새로운 책이 또 나오나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아 이제 지금 이세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이제 차차 준비하실 네. 그러시군요. 두 번째 책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번에도 초등학생들 읽을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렇게 책을 쓰시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독서의 힘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작가님 블로그 보면은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신데 이제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이거는 내 인생의 책이다 또는 내가 아주 기억에 남았다라는 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독서는 많이 하지 못하고요.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제 인생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 감사 주제로서는 네.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는 책이 네. 제 인생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아주 쉽게 접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지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그 감사 주제로는 그 책이 인생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2016년에 윤석준 작가님의 와처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네. 와칭하고 약간 비슷한데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처음으로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제 마음이 아주 커지고 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별칭을 평생 감사진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네, 정가 목사님 책을 처음에 읽고 제가 네. 그러니까 문득문득 하다가 네. 내가 잘못 부르는 것 같다 느낌 받은 게 자꾸는 제가 이진희 작가님을 불러야 되는데 블로그 별칭이 너무 익숙해서 자꾸 진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생 감사 진희.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의 성함보다 그 평생 감사 진희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희님 신뢰가 된 게 아닌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와처는 못 읽어봤는데 와칭이라는 책 읽고 굉장히 많이 감동해서 두 번째 나온 책까지 읽었거든요. 네. 맞아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닌데 그게 마치 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아요. 몰입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나눠주신 평생 감사 그다음에 와처 책도 꼭 그 도서 목록에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와칭에도 그런 감명의 순간이 있었는데 와처도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엄마도 여자다에 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진희 작가님의 올해 굉장히 날아갈 듯한 올해 인생 키워드 3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1일 1비움, 1나눔, 1질문을 제 인생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네. 나눔과 비움을 통해서 삶의 여백 만들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백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1 비움 1 나눔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비움은 일단 집에 있는 것들이 물건부터 비울 것들 하루에 한 가지 정도 기록하면서 하고 있고요.
일 나눔은 제가 행복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무언가를 나누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돕기도 하고 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네 행복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이제 질문이 제 인생에 키워드 하나 있거든요. 네. 질문은 어떤 질문 하세요? 그냥 그날 새벽에 주로 모닝 페이지나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일단 써놓고 답변은 할 때도 있고 며칠 있다 할 때도 있고 하는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제 자신에게 질문하자 이래서 질문 노트를 만들었어요. 따로. 질문 노트요? 네. 그것도 비공개인가요? 네. 그래야지 마음껏 질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네요. 누구를 그렇군요. 의식하면서 제가 블로그에 공개로 하면 의식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 자신의 깊은 내면의 답들과 만나고 싶어서 제가 네. 비공개로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손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사실은 질문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질문 만들기 게다가 힘들어요. 좋은 질문 만들기는 네. 어떤 사실 좋은 영감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는데 질문을 하기 참 어려운 건데 이거를 하나에 매일 지키는 것처럼 딱 해놓으시니까 존경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초보라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떤 질문도 수준이 높거나 낮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코칭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피드백 받거든요. 네. 되게 리얼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리얼하게 안 해주세요. 서로 다 좋은 점만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요 제가 고칠 점이 뭐가 있나 이러면은 다들 이렇게 꺼려하시면서 많이 안 주시는데 저도 그거 많이 느꼈는데 열린 질문을 잘 못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답정너의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느끼고는 있는데 질문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말로는 그런 자진 정해진 질문, 답, 네. 정해진 답에 대한 질문을 해서 코칭 받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저께도 제가 또 이제 그 질문을 하고서는 반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확 열어놓고 사람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내 에고가 강한 거죠. 내가 딱 질문을 할 때 무슨 답을 듣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코치는 자기 에고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 오롯이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느낌과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질문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사람 얘기를 경청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거에 집중 안 하고 질문을 잘 못 만드니까 다음에 무슨 질문하지? 그죠? 들어줘야 되는데 네. 내 할 말 걱정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왜 아이들한테 질문해놓고 더 이상 이어지지가 않을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무슨 답을 원하는 거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의지랑 다른데 이 맞아요. 말을 해야 엄마가 이제 질문을 멈출 것 같고 그래야 엄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자아가 생기면 얘기하기 싫어져서 엄마랑 대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질문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제 인생의 키워드 중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또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진희 작가님은 아이 셋도 키우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책도 출간하시고 이렇게 멋진 작가님이 되셔가지고 경력 이동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오시려는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경험은 이렇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다가 다시 셋째를 통해서 집에 있게 되었을 때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늦둥이였기 때문에 다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지금 또 막둥이 키우려고 집에 있으면 다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지금 셋째를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를 고민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딱 감사일기랑 독서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거를 꾸준히 하면서 마음이
조급함을 내려놓게 됐어요. 불안함이나 조급함. 나 다시 사회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불안함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졌죠. 근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나를 돌보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도 뭐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집에서 아기를 키우시면서 있으실 때 엄마들이 많이 불안하고 그쵸. 걱정되시고 하실 텐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기회는 언제든지 오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결국 나를 원하는 내가 빛나는 존재가 돼서 나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해주시니까 되게 공감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를 가지면 행복하긴 하지만 갖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 불안한 마음도 많거든요. 네. 요즘은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펼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기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엄마도 여자다라는 걸 계속 외치면서 저희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하고 그다음에 되게 맑고 그런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루하루를 알차게 꾸준히 살아가시고 그 맑고 밝은 에너지로 채우고 계시는 또 이제 세상에 나누어 주려고 책도 출간하신 미라클 감사진이 이진희 작가님의 멋진 앞날과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진희 작가님이 해주신 말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크지 않아도 쌓이게 되면은 나에게 나의 커리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